테일러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환경이기 때문에 좀 3일 전에 감기에 걸렸다는 이야기고요. 그대로 강타 살리는 육서영 전신통 오른쪽에 빅토리아 어려운 코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공격인데요. 박민경 푸싱 이한배 선수가 2득점 테일러가 2득점하고 있습니다. 전신통 속공 반격변은 AI 패턴 좋아요. 살렸죠? 각도가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대로 노립니다. 네.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목적 서브였습니다. 가운데 시간차 수비돼요. 견디를 한다의 선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브로킹입니다. 최정민 선수도 잘 따라가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찍어 눌렀는데요. 지난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브로킹 6개가 이제 가장 많은 득점이고요. 왼쪽 한달 선수가 오늘 아주 예민하게 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테일러 프리카로 근소한 전차지만 계속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의 서브 2단 패스 페인팅. 네, 그대로 감각적으로 득점 전신통. 지난 시즌 아베크롬비도 많은 공격을 했었는데 빅토리아 선수는 경기당 평균 한 43% 정도의 공격 점유율입니다. 살리는 육서영 왼쪽 황민경 몸을 던졌죠. 잘 넘겨주고요. 3단 넘어갔는데요. 김청훈부터 출발. 잘라 들어오는 빅토리아. 한식 그 범실이 나오고 있는 오늘 세트 초반이에요. 천신통 왼쪽에 푸싱 받쳐올리는 이한비 잘 올라왔습니다. 박정화의 공격 살리지를 못합니다. 블로킹 성공입니다. 최정민 쏠쏠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황민경 선수나 이제 육서영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비테이 기업은행에 힘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연속 득점을 만들어가네요. 몰아붙입니다. 19대 21. 리스브 잘 됐습니다. 붙여주는 볼. 네. 자, 브로킹에 막혔고요. 한 번 더 주는데요. 블로킹 좋았어요. 장위. 네. 박정환 선수가 한번 잡아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아웃됐어요. 밀어붙이는 테일러 살립니다. 그리고 최정민 빅토리아 마침표를 찍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동료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네요. 낮은 킥오픈 터치아웃 됐습니다. 블로킹 득점에 이어서 들어갑니다. 책임감도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 대로 리시브를 대고 있는데요. 자, 빅토리아가 언더패스로 살리고 왼쪽에 황민경 중간에 들어와서 언더패스. 자, 붙은 볼인데요. 네. 박정화 선수. 빅토리아 선수가 너무 앞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 머리를 그냥 오늘 경기가 참 녹록치 않겠습니다. 네. 자, 리스브 잘 밀어주고 있는데요. 이한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리 띄워놓고 푸싱으로 우선 테일러 선수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역시 연타입니다. 왼쪽 준비, 왼쪽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입니다. 오늘 리시브가 잘 되는 편이에요. 자, 가운데 밀어내지를 못했고 전신통의 선택 빅토리아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백어택 끌어올리는 육서영 전위 공격이죠. 빅토리아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네. 저렇게 대각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습니다. 아이 거기 아니죠. 솔로 브로킹! 오늘 최정민 선수가 브로킹 4개째예요. 네. B 타이밍이 일단 맞아야 돼요.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좋은 공격도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득점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박정화 선수의 긴 대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코스죠. 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김청원 리베로 왼쪽 네. 대각선을 때립니다. 황민경 10대 14입니다. 천신통이 서브 이한비가 적극적입니다. 소리 지르고 오른쪽에 테일러 전위 공격이죠. 한다의 박사랑 이한비 막힙니다. 최정민 빅토리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15대 18이고요. 자, 들어줄 리스브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타이진이 잡았고 왼쪽 자, 테일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블로킹 테일러 연타인데요. 아이고. 네. 김채원 선수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좋은 득점이에요. 서브도 좋았고요.
가운데 때립니다. 자, 이걸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오픈성에서 득점을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이가 살리고 이원정이 풀립니다. 오른쪽 직선 전진턴 육서영 빨라요. 너무 빨라요. 이소영 선수가 들어왔네요. 1번 자리 쪽에 이소영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백토스 연타 몸을 던졌던 한다이 리베로. 자, 길게 폴싱 이소영이 잘 살렸죠. 그리고 전위 공격입니다. 브라카웃 됐습니다. 박정원 선수의 손 맞고 브라카웃 됐습니다. 조금씩 공격 리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살리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리스브는 잘 올라왔는데요. 왼쪽으로 갑니다. 블로킹입니다.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블로킹 득점이 나옵니다. 육소영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언더패스. 자, 길게 때리겠죠? 블로킹 떨어졌죠. 안고 떨어집니다. 박정화의 득점. 잘 아시는 대로 강희 선수가 중국의 대표팀 승리구를 왔다 갔다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말이죠. 실력이 좋아요. 네. 빅토리아. 자, 오늘 뭐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순간의 분위기를 건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백어택. 김학영. 짧은 시석공. 부딪히죠. 김초원 선수가 3단 넘겼습니다. 한다이부터 출발. 그리고 이동시킵니다. 장위. 이동 공격 백슬라이드. 아웃사이드 포지션 선수들 중에 가장 좋습니다. 이번 시즌 리시브 4위예요. 다 돌리는 김채원 리베로. 자, 백어택. 테일러는 넘어지고 있고요. 이안 베일. 밀렸네요. 나트 맞고 밀렸습니다. 이예림 선수. 자, 리시브 약간 튀었습니다. 네, 이런 스피드 보면은 20대 17. 낮은 속공. 최정민. 원진의 이 서브 집중력이 좋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맞아도 떨어집니다. 써야죠. 장비. 연타 서브. 자, 이런 서브가 위력적이에요. 네. 역서영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22. 이동시킵니다. 네. 자, 이동이 잘 된다면 좀 많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브를 하고요. 리스브 짧았습니다. 전신통. 육성의 공격. 네, 그대로 브라카웃도 했습니다. 육성의 짧은 서브. 장미의 서브. 다시 올리는 육서영. 백어택 타점을 살려줍니다. 빅토리아. 도태보도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전신통. 자, 볼이 좀 짧아요. 잘 맞는 이대로 들어옵니다. 빅토리아. IBK 기업은행 오른쪽 살립니다. 자, 경기 끝날 수 있는 좋은 찬스. 빅토리아. 자, 한 번 더 빅토리아를 보나요? 빅토리아가 때립니다. 놓쳤네요. 마지막에 경기 끝났습니다. 3대0 승리.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 4연승입니다. 거의 한 3시즌 만에 3대0 완승으로 4연승을 달리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공격, 서브, 블로킹 모두 앞섰죠. 그 중심엔 30득점의 빅토리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연패가 더 길어집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수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 박철우 해설위원, KBS 박준일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입니다. 오늘 열린 경기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팬들 앞에서 셧아웃 승리로 3시즌 만에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도 숨은 공신을 찾아본다면 최정민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몇 세트 중반까지 시속 게임이 이어졌거든요. 점수를 퐁당퐁당 상대 팀에게 주고받고 이렇게 나눴는데 승리를 IBK 기업은행 쪽으로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흐름의 순간에는 최정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1세트부터 최정민 선수가 결정적인 활약을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현대건설 이다현 선수가 11개의 브로킹으로 맹활약했다면
이번 경기에선 최정민 선수가 6개의 브로킹으로 팀의 4연승을 견인했습니다. 1세트 상황에서 9대 11로 뒤지고 있는 순간에서 최정민 선수가 연속 블로킹을 해내면서 동점을 만들었고요. 또 11대 11 스코어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IBK 기업은행이 흐름을 가져오면서 1세트를 가져왔는데 또 이제 시속 게임에서 중요한 IBK 기업은행이 1세트 후반 막판에서 집중력을 좀 발휘했어요. 그러면서 4연속 득점을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선제압에 성공했고 2세트에도 이제 역시 시속 게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최정민 선수가 11대 9 상황에서 하예진 선수의 시간차 성공을 막는 공격을 막는 브로킹으로 차단을 했고 그리고 2세트 상대가 추격을 해오려고 할 때 브로킹으로서 이제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민 선수가 블로킹을 해내면 김호철 감독이 박수를 치는 이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3세트에도 역시 경기 초반에는 시속 게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최정민 선수가 속공으로 그리고 블로킹으로 막아내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한 1등 공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상대 흐름을 막고 또 우리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블로킹만한 게 없죠. 그 역할을 똑똑히 해낸 최정민 선수였습니다. 최정민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긴 좀 소감이 어떠세요? 네, 연승을 이어갈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어떤 점들이 잘 된 것 같고 또 본인 스스로는 어떤 부분이 잘 된 것 같습니까? 그 비키가 잘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좋은 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로킹 6개를 만들었는데 오늘 잡은 브로킹 6개 가운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짜릿했던 브로킹은 어떤 브로킹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그 혜진 언니가 비합차 들어왔을 때 잡은 거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들블로커들 이제 동년배들의 미들블로커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 시즌에 아무래도 브로킹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조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담감을 좀 이겨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 제가 신입으로 왔을 때를 제외하고 나서부터는 본 배구를 못 갔었는데 올 시즌은 본 배구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즌 몇 연승까지 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좀 어떤 분위기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연승을 이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전 시즌이나 전전 시즌에 못 이겼던 팀들을 더 많이 이겨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경기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민 선수의 활약 속에 3시즌 만에 4연승을 달리게 된 IBK 기업은행입니다. 그만큼 또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페퍼저축은행은 개막전 승리한 이후에 지금 7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오늘 경기 포함해서 3경기 연속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좀 오늘 경기에서도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7연패에 빠졌고 순위는 6위로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새 외국인 선수 테일러 선수가 오늘 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테일러 선수가 아포진 스파이커로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도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못했고 1세트에 지금 나오는 모습이죠. 19점대의 모습인데 이동 공격의 모습이 위력적이고 오히려 이렇게 스파이커 윙어로서의 공격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숙제로 남은 모습입니다.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상대 수비에게 좀 막히는 모습 이런 면은 좀 숙제인 것 같고요. 또 세트 후반에 이 자꾸 상대에 걸리고 범실이 나오는 모습은 계속 풀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은데 팀원들과 조직력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모습 조금 더 훈련해야 되는 모습인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금 상대 빅토리아 선수는 30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45%, 테일러 선수는 14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37%거든요. 그러니까 주 공격 수준을 좀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한 점이 페퍼가 연패에 빠진 모습이었고 또 오늘 페퍼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점 이후에 그러니까 세트 후반에 승리를 결정지어야 되는 순간에 집중력이 확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이에요. 20점 이후에 공격 성공률을 지금
페퍼저축은행과 기업은행을 좀 따져봤더니 기업은행이 20점 이후의 공격 성공률이 61%인데 페퍼저축은행은 20점 이후의 공격 성공률이 단 2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내고 지금 승리를 매듭지어져야 되는 순간에 공격 성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점은 정말 이거는 풀어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네, 결정력에서 또 크게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컵대회 이어서 시즌 극초반에는 그래도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던 페퍼저축은행인데 최근에는 조금 무기력한 모습으로 또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IBK 기업은행은 이 기회를 살려서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IBK 기업은행인데 그래도 경기를 들여다봤을 때 매 경기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김호철 감독과 함께하는 세터 천신통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 마치고 저희가 천신통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4연승이 됐습니다. 세트로서 더 기쁠 것 같은데요. 오늘 승리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今天取得胜利很不容易，因为 Pepper 也是很强的球队， 오늘 경기도 이기는 게 쉽지 않았는데 페퍼도 우수한 팀이라서 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所以今天取得了胜利，大家努力的结果，辛苦了。 그래서 오늘 경기 이긴 결과는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중에 그렇고 이 김호철 감독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대화의 주 내용이 뭐예요? 主要是分配球、timing，然后包括反击的节奏。 일반적으로 볼 분배하고 토스 타이밍 그리고 반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끔 김우철 감독께서 많은 이야기를 천신통 선수에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천신통 선수는 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只是把重要的词语听到，然后在场上去努力做吧。 일단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해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상기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신통 선수가 한국어를 조금 알아듣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공부를 따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알아듣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排球的术语全部可以知道。 일단 배구 용어는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비로소? 二传是 settle， 얼传是세터는 영어잖아요. 然后 middle blocker， 英语吧，英语啊，middle， 미들도 영어인데요. left， 레프트 right， 자, 말씀하고 보니까 다 还有 영어네요. 수比是防 수비 守， 수비는 sub 서브 blocking， 블로킹 还有一单2단 연결， 토스 2단 연결 자, 빨라 알겠습니다. 급해 搬烂，对，看吧。 천천히 자,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소통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천신통 선수가 이제 국내 V리그를 계속 뛰고 있는데 한국 배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천신통 선수가 느끼기에. 首先，我觉得氛围非常好，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然 합니다. 后所有的选手都非常努力，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 준다고 然后 생각합니다. 包括排球的节奏很快。 그리고 배구 리듬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은행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남은 경기에서 이제 승점을 쌓으면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신통 선수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重要的是我们团结，所有的选手团结努力，目标一样。 선수들이 단합해서 노력하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경기 승리 축하하고요. 앞으로도 좀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천신통 선수와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나눠봤습니다. IBK 기업은행 경기를 보면 뭐 천신통 선수와 김호철 감독의 그런 케미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둘의 또 소통과 함께 4연승을 만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4연승을 만드는 3위 IBK 기업은행입니다. 6승 2패 승점 16점으로 선두권을 승점 넉 점 차로 추격하고요. 7연패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은 6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코트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선수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 주간 베스트 7인데요. 박주미 기자가 선택한 주간 베스트 7, 그 명단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선두 흥국생명에서 세터 이고은,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2위 현대건설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윤, 미들블로커 이다현 선수가 뽑혔고요. 오늘 이긴 3위 IBK 기업은행에서도 미들블로커 최정민, 아포짓, 빅토리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베로에는 GS칼텍스 한수진 선수입니다. 자, 1, 2, 3위 그리고 GS칼텍스 리베로에서 한수진 선수가 또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선수들 가운데서 주간 MVP는 누굽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네. 뽑기가. 그런데 현대건설 이다현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선수를 안 뽑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대단한 기록을 세웠잖아요. 현대건설 이다현 선수가 토요일 경기에서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다현 선수는 흥국생명이 이제 개막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현대건설의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자부가 지금 2강 형성으로 정말 흥미진진한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건설의 7연승에 앞장선 철벽 블록 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다현 선수가 토요일 경기에서 1세트 블로킹 7개, 1세트 최다 블로킹 여자 배구 새 역사를 썼고요. 남자부로 넓혀봐도 역대 1세트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이제 상대팀이 이날 경기에서 정관장이 팀 블로킹 10개였는데 이다현 선수가 이것보다 한 개 더 많은 개인 혼자 11개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이고 여자부 역대 한 경기 최다 블로킹 공동 2위도 기록했으니까 이 선수를 안 뽑을 이유가 네.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다현 선수가 앞으로도 또 더 얼마나 더 대단한 기록을 세울지도 또 기대감이 있어서 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날 경기인데 여전히 그 이다현 선수의 블로킹 장면이 잔상에 남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MVP에 선정이 된 이다현 선수의 활약상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란히 2라운드 첫 승을 노리는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만나게 됩니다. 1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KB손해보험의 완승이었는데요. 2라운드 결과는 어땠을지 수원에서 확인하시죠. 뚝 떨어지는 서브 스테이플스 어렵게 막습니다. 블로킹 뒤에서 비에나 받았고요. 황태기 왼쪽 블로킹 걸립니다. 블로킹 신영석 역시 신영석 선수가 1250개 블로킹 역대 1호 최고 기록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군요. 역시 살아있는 레전드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형들이 잠깐 놀렸어요. 대각 공격 버텨냅니다. 연결 높게 이걸 때려내는 서재덕 뒤에서 받아서 다시 넘어갑니다. 이번엔 찬스볼이죠.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 강차 서재덕 또 넘어와요. 야마토 석공. 뒤에서 받았습니다. 스테이플즈의 나이스 디그. 비아나 처리 안 됐죠. 다시 갑니다. 왼쪽 성공이에요. 이 랠리의 끝. 한국전력의 득점. 잘 받았습니다. 석공 강타 마무리 해내는 박상하. 자, 박상하가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올렸고 지금 황태기 선수가 만들어준 득점이에요. 박상하 선수가 돌아왔다는 걸 알리기 위한 네.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지금 박상하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야마토 왼쪽이에요. 자, 성공이에요. 네, 살려보려고 아까님을 썼는데 살리지 못했던 KB손해보험. 후격학 서브. 정민수가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비에나 벗어나요. 아웃입니다. 1세트 한국전력이 국가대표까지 지났던 사람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전드의 아들이에요. 네. 자, 그러나 바로 또 사이드아웃 돌려놓는 KB손해보험 스테이플스. 비에나의 서브. 임성진 받았고요. 시간차. 임성진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나갔어요. 벗어납니다. 2점 차. 20대 22. 와, 성공이에요. 이번에 차영석 선수의 성공이었는데 21대 24 승점 뒤져 있는 한국전력 김동경의 서브. 강해요. 서브 득점. 서브 득점 김동경. 이번에도 득점이에요. 김동경 한 점 차. 바짝 따라붙는 한국전력.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리시브가 힘들고요. 나경복 뒤에서 받아냅니다. 동점 기회 높게 하이볼 스파이크 강타.
비에나가 살려냈고요. 정민수 언더토스, 나경범 곁에 블로킹, 어택 커버. 다시 높게,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다. 비에나가 세트를 끝내는 KB 손해보험. 본인은 이제 본인의 끼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얼굴에 느껴집니다. 에이석공 마무리, 최영석. 스테이플즈가 받았고요. 비에나가 날아오릅니다. 성공해내는 비에나. 서브 득점 1득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영의 서브. 좀 맞지 않아요. 걸립니다. 블로킹. 박사가 오늘 KB 손해보험의 10번째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준영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행운이 좀 있었고요. 블로킹 가만요. 블로킹 또 한 번 박사가 세트 포인트로 가는 KB 손해보험입니다. 세트 포인트 상황. 몰려있는 한국전력 구교혁. 서브는 잘 들어갔습니다. 석공 성공. 이렇게 3세트 1, 2세트만 해도 구교혁 선수가 이걸 잘 이겨냈는데요. 리시브 흔들립니다. 이제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높게 넘겼고 찬스볼. 황태기 석공 블로킹. 그러나 벗어나고 말았네요. 15대 8이 됐습니다. 그러나 잘 버텼고요. 정민수 후위 공격 코트 안쪽. 황경민의 득점. 두 번째 출전이에요. 네. 황태기 왼쪽 성공입니다. 강하게 갑니다. 배상진이 받았고요. 황태기 높게 비에나가 뜹니다. 성공이에요. 비에나의 득점. KB 손해보험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황태기의 선택은 파이프 공격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습니다. 역습 기회. 윤하준 강타 다시 넘어와요. 김건희 언더토스. 김동영 박자 맞추고 때립니다만 주심의 판단은 그대로 나갔다는 네. 판단입니다. 이렇게 KB 손해보험의 시즌 2승째가 확정되는 순간 한국전력을 3대1로 물리치면서 시즌 2승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더욱더 완전체다운 2라운드 맞대결 역시 KB손해보험의 승리입니다. 3대1로 이겼죠. 블로킹과 서브에서 앞선 게 주요했는데 비에나 선수가 그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반대로 한국전력은 한 방이 아쉬웠습니다. 3연패입니다. KB손해보험의 첫 승에 기억을 살려서 2라운드에서도 한국전력을 상대로 2라운드 첫 승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KB손해보험을 들여다봤을 때 4명의 선수가 이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는데요. 이 모든 선수들 가운데서도 박철우 해설위원의 눈을 사로잡은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말씀대로 뭐 비에나 선수나 뭐 황태기 선수 그리고 뭐 4세트 들어왔던 황경민 선수도 너무나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는데 네. 제가 오늘 초점을 좀 잡아봤던 선수들은 이 부상을 완벽하게 털고 나온 이 선수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웃사이드 히터 이제 스테이플즈 선수와 미드블로커 박상환 선수입니다. 이 스테이플즈 선수는 허벅지 부상을 털고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리시브는 좋지만 공격력이 약하다는 평이 좀 있었는데 오늘 보니 이제 파워도 괜찮았고 황태기랑 좋은 호흡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었던 건 기습적으로 이어진 이 파이프 공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파이프 공격을 할 때 스텝과 손목 스냅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짧은 스텝을 이용한 이 손목을 사용해서 이 기습적인 파이프를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상환 선수는 이적 후에 이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시즌 첫 출전을 했는데요. 2세트 교체 투입되면서 블로킹, 속공 능력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 3세트 중요한 순간에 터지면서 3대1 승리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 3세트에만 5득점, 16대 16을 만드는 블로킹이랑 20점 이후에 블로킹 2개, 속공 하나, 3득점을 하면서 승부에 중요한 이 3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 차영석을 데리면서 좀 미드블로크 반대쪽이 좀 아쉽다는 평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도 드디어 저 반대편에 이 박상환 선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안정적인 미드블로커를 가져가게 됐고 이제 KB손해보험이 100% 전력 갖췄기 때문에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황태기 선수, 나경복 선수의 합류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선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스테이플즈 선수와 함께 또 박상하 선수 역시도 베테랑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또 시즌 2승에 또 주역이 되는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6위 KB손해보험이 승점 석점 올렸습니다. 2승 6패, 승점 7점으로 최하위와 간격을 벌리며 중위권을 추격하고요. 3연패에 빠진 한국전력은 위태로운 3위에 그대로 자리합니다. 가시권에 두 분 있습니다만 와 이번엔 완벽했네요. 박찬가 두 선수 재밌네요. 사실 두 선수가 친구 사이로 네, 상당히 친하잖아요. 많이 친한데 지금 공격 득점 이후에 박상환 선수의 표정이 재밌네요. 신영석 선수의 표정이 더 재밌는데요. 이 오늘의 짤방에서는 영석이 놀리는 상하인데 사실 원래는 상하가 먼저 화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들을 봤을 때 뭐 올스타전에서도 그렇고 서로 좀 티격태격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경기 전에 두 선수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서로가 그 전 경기 전부터 좀 의욕적인 모습을 좀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네. 뭔가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있는데 예. 그렇죠. 이게 둘만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켜드리도록 하고요. 뭐 새로운 또 인상적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KB손해보험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어서 남자부에서도 한 주간 코트를 뜨겁게 달군 선수들을 확인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박철호 해설위원이 처음으로 이 주간 베스트 7을 선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기자님의 마음을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경기 기록을 다 찾아보기도 네. 하고 그 선수가 어땠던지 좀 영상도 보고 해봤었는데 그래도 우선적인 건 팀 승리, 이 팀 성적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좀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네. 그런 선수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남자부 주간 베스트 7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나란히 연승을 만든 선두 현대캐피탈과 2위 대한항공에서 나란히 3명씩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터 한 선수,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석, 그리고 허수봉 선수고요. 아포지세는 막심, 리베로 박경민 선수, 그리고 미들블로커 최민호 선수입니다. 반대의 한 자리에는 김재휘 선수가 삼성화재 선수로 유일하게 선정이 됐네요. 자, 확실히 뭐 팀 승리가 주요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전체 선수 가운데 또 주간 MVP는 누굽니까? 정지석 선수를 일단 뽑긴 했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석진우 위원이 또 뽑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지석 선수가 복귀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맞아요. 물론 이제 막심 선수나 하던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 정지석 선수의 이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남자부도 선두 현대캐피탈의 이 질주와 대한항공의 추격전이 흥미진진한 가운데 정지석이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대한항공이 더욱더 안정적인 이 기류에 접어들었는데요. 특히 이번 주 대한항공이 남자부 유일하게 2승을 거뒀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정지석 선수, 서브 2개랑 블로킹 5개, 포함 34득점, 공격 성공률 54%, 리시브 효율은 46%에 달했고요. 공격, 리시브, 서브, 블로킹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쳐준 정지석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2주 연속 주간 MVP에 뽑혀도 손색이 없을 만한 활약을 보여줬죠. 또 공수 안정감과 함께 팀의 승리까지 함께 이끈 정지석 선수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는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V클래식 매치 2차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현대캐피탈의 절대적인 우위였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삼성화재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V클래식 1차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완승을 거뒀죠. 당시에 또 박철우 해설위원의 예상이 또 적중하기도 했는데 이번 역시도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이 V클래식 매치가 네. 항상 이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냥 네. 단순하게 네. 이 전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승부 자체는 결국엔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니까 저는 일단 현대캐피탈을 뽑았는데 네,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현대캐피탈을 뽑은 이유는 현대캐피탈 전체적인 전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일단 현대캐피탈은 1라운드 공격 성공률이 1, 2위인 허수봉, 레오, 오픈과 서브 부분에서 톱10이 이름을 올린 이 신펑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편대가 가장 강력하고요. 그 뒤에 정강이 받치고 있을 정도로 뎁스가 탄탄합니다.
불란 감독은 이 정광희 선수가 팀의 활기찬 에너지를 이제 불어넣는 선수라고 칭찬했었는데요. 여기에 1라운드 5위였던 팀의 리시브 효율도 2라운드 첫 경기 54%까지 올라가면서 더 단단해진 이 현대캐피탈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팀 전력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이 경기 직전 승리하기는 좀 했지만 이 시즌 내내 강력한 전력으로 선두 질주 중인 현대캐피탈을 좀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V클래식이라는 이 특이한 어떤 서로 간의 라이벌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경기에 들어가면은 또 새로운 에너지로서 또 삼성화재 선수들은 경기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는 게 바로 라이벌 매치죠. 이 V클래식 매치 2차전은 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승점 4점에 그치면서 반등의 분위기가 필요한 두 팀이죠.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가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기울었네요. GS칼텍스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뒀는데 2라운드는 GS칼텍스가 조금 더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GS칼텍스가 아무래도 강해지고 있는 선수가 있죠. 와일러 선수 그리고 실바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쌍포 공격력에 기대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승리를 예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실바 선수가 부상 부위에서 완전히 이제 뭐 고통에서 통증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팀 훈련에 부분 참여하고 있고 당분간 조절이 필요해서 이제 현재로서 도공전에 풀 출전은 아니어도 가볍게 교체로 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는 게 팀 측 구단 측의 얘기여서 도공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지난 경기보다는 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고무적인 게 와일러 선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최근 3경기에서 평균 24득점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또 특히 실바 선수가 없는 2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으로 공격을 책임져주고 있죠. 또 블로킹 면에서도 오세훈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GS칼텍스의 벽이 도로공사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공사가 최근에 잘했지만 이제 고교생 세터 김다은 선수가 부담감이 있는지 초반보다는 살짝 흔들리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점 부분 때문에도 GS칼텍스의 승리를 예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GS칼텍스는 최근에 조금 주춤했지만 또 다시 실바 선수가 합류한다는 부분이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김천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KBSN 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여자부 경기를 강준영 캐스터와 이숙자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